재작년이었나요? 14세 플로리다에 사는 14세 소년이 그 챗봇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 강한 정서적 연대감이 있었나 봐요. 유대감이. 그랬는데 X를 냈어요. 근데 그 혹시 촉발된 게 그런 캐릭터 AI 앱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 좀 이상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똑같은 질문,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토론과 어떤 발표가 있는데, 제가 그때 저희 대한법의학회에서 제가 이제 무척 가서 듣고 싶었는데, 저희는 이제 의과대학은 그 대학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은 다 그 관악 캠퍼스라고 그 남쪽에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주제였는데, 그날 마침 저희 대한법의학회 학회에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독사나 고립사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오늘 제가 부검한 날인데요. 제가 오늘 본 케이스도 71세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홀로 외롭게 부패돼서 사망했는데, 이 고독, 고립,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AI와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떨까? 그리고 진짜로 빠질 수 있을까? 그럼 어떤 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AI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레플리카라는 앱 아세요? REPLIKA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이 뭐냐? AI 연인을 만드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외모를 뭘로 설정할까요? 뭐 내가 좋아하는 여성, 그다음에 목소리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이상형을 설정을 해갖고 내 연인을 컴퓨터 안에 넣어놓는 거죠. 그런 앱도 있고요. 캐릭터 AI라는 앱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용자가 특정 캐릭터를 설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재작년이었나요? 14세 플로리다에 사는 14세 소년이 왕자의 게임의 데너리스 타르가르이엔이라는 그 챗봇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 강한 정서적 연대감이 있었나 봐요. 유대감이. 그 AI와. 그랬는데 X를 냈어요. 근데 혹시 촉발된 게 그런 캐릭터 AI 앱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 아마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어머니가 엄청나게 지금 분노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뭐 AI 챗봇 많이 쓰시죠? 챗GPT 갖고 뭐 최근에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전설적인 요미우리 선수였는데요. 그 선수가 감독이 이제 감독인데요. 감독이 그 딸 둘이 막 싸운 거예요. 그 딸 둘이면 싸울 수 있죠, 막 서로. 근데 하나는 고3, 하나는 고1이었는데, 근데 아마 고3짜리 여자애가 심하니까 아버지가 좀 밀었나 봐요. 말리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나 봐요. 근데 딸이 챗GPT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디 신고를 하라고 해갖고 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 자동으로 돼갖고 요미우리 감독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그 요미우리 감독이 엄청난 유명세. 일본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은 야구의 제일 높은 감독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한 사람이 진짜 많구나. 그의 한 예로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뭐 AI는 이제 우리의 시대에 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AI와 대화할 때 느끼는 따뜻한 감정, 뭐 안정감, 설렘, 이런 게 그러면 진짜 감정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여러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뇌는 기본적으로 반응이 오면 자극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AI랑 했다고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 따뜻함과 AI와 대화할 때 따뜻함이 서로 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뇌에서 느끼는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신경전달 물질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AI와 뭐 얘기한다라고 해서 감정이 가짜 감정이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 보상회로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가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 SNS에 좋아요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또 긍정적 뭐 따봉 이런 거 받으면 뇌의 보상이라고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AI 대화도 이거와 똑같아요. AI가 이제 챗GPT가 나 50대 남자인데 40대 남자인데 외로워. 아내는 나의 마음을 몰라줘. 그러면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느끼는 게 따봉 받는 거랑 뭐 저는 소셜 미디어를 안 하는데 하여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 거 그런 거랑 다르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MIT에 많은 분들이 다 공대만 있는 줄 아는데 뭐 수학과만 있는 줄 아는데 심리학과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슈에리 터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그 언론 투게더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로봇이나 AI에게 감정적 유대를 느끼는 현상이 이제는 광범위하고 이 현상을 단순히 감정의 착각 아니야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는 인간이 줄 수 없는 거를 기계나 AI가 대신해 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좋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그거를 과연 배척할 건가? 또 어쩌면 인간에게 요청하기 두려운 거를 왜냐면 인간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외롭고 그럴 때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기계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럴까?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감정은 진짜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감정이 진짜라고 그 감정이 건강하냐? 감정이 긍정적인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또 별개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 우리 저희 엄 교수님 기억하세요? 우리 저기 잘생기셨던 교수님 서울대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하신 윤리교육과에 계신 교수님이 함께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당신에게 라는 책 굉장히 저는 그 책 너무 좋은 책이라 생각하는데요. 많이 읽어주시고요. 뭐 같은 회사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얼굴도 잘생기셨고 책도 너무 훌륭해서 근데 거기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일단 사랑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랑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때 이제 그 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로스 열정적인 사랑 끈적끈적한 뭐 욕망일 수도 있고요. 필리아 이거 강조하셨잖아요. 엄 교수님이 우정 동료애 그다음에 스트로게 가족 간의 애정 그다음에 아가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랑의 요소는 사랑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에 어떤 요소가 있냐 친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정이 있고 그다음 필요한 게 공감도 필요하겠지만 또 헌신이라는 게 필요해요. 헌신이란 뭐냐 이 약속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느냐 만년으로 하겠다 뭐 이런 유명한 설리기연 주성치 나오는 그런 기사가 있듯이 사랑도 사실은 유통기한이 있겠죠. 유통기한이 있고 언젠간 머물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의 기본적인 거는 나와 그 사람이 함께 있겠다는 거 그런 헌신이 필수적인데 그러면 AI의 관계에 있어서 어떨까? 저는 필리아까지는 그러니까 우정에 가까운 감정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의 요소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친밀감, 열정. 친밀감은 충분히 AI와 할 수 있고요. 열정. 어쩌면 열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헌신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엄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도 나오지만 상호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랑은 실질적인 거는 결여된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헐, H-E-R. 거기에 주인공 테오도르가 이제 그 이혼 후에 외로운 삶을 살다가 AI 운영 체제에 그 여성 목소리가 나는 거. 그 여성 목소리 혹시 누구 목소리인지 아세요? 스칼렛 요한슨. 그 어벤져스의 그 가죽 바지 입으신 분. 일단 생긴 것도 좀 멋있게 생기셨는데 그분이 목소리도 엄청나대요. 저도 약간 그 영화 볼 때 목소리 누구냐 도대체가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었는데 근데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그 AI가 사만다예요. 사만다. 그 사만다가 맨 마지막 장면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수천 명의 이용자와
대화하고 있는 거, 나만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외로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졌지만 상호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게 과연 사랑인가? 이게 AI와의 어떤 인간과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계의 본질을 보여준 영화라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혹시 그 노벨상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분 혹시 가즈오 이시구로 찾아보시면 이분이 이제 남겨진 나날들이라는 책으로 2017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았고, 우리 한강 작가님처럼, 한강 작가님 그 전에 노벨상 받기 전에 부커상 받았잖아요. 이분도 똑같이 부커상 받고 그렇고, 네벌 렛미고란 책이랑 남겨진 나날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책은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클라라 태양은 어떠냐? 클라라가 AI예요. 그러니까 로봇이에요. 그리고 태양은 그냥 우리 태양인데요. 이거 줄거리 스포일 수는 없고, 거기서는 AI, 즉 로봇가 더 인간적인,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인, 여러분 혹시 AI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영화 있거든요. 그 AI 영화와 비슷한 결이지만 또 많이 다른 클라라와 태양을 보면 언젠가는 AI도 로봇도 사랑, 행동, 그 다음에 내부적 경험, 외부로 어떤 드러나는 게 갖춰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AI랑 얘기하고 이거 친밀감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는 건 병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MIT의 사회심리학자분도 이거는 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한다. 다만 그 감정을 실질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고요. 인간과의 연결에서의 어떤 결핍이, 그 결핍은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 있는데 그 결핍 때문이지 이게 AI가 줄 수 없는 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AI와 사랑에 빠지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그러면 챗GPT나 AI랑 얘기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고독사, 고립사 얘기했잖아요. 이게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이거의 완충제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완전히 인간 연결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 도심, 삭막한 도심에서 사실 옛날 시골이면 동네 다른 노인분도 계시고 그래도 좀 주변과 친하게 지내고 들여다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거대 도시 메가시티에 사는 이런 데서는 AI가 당연히 완충제, 나의 외로움을 인간 연결을 어느 정도는 보충해주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끊거나 이거를 기반으로 다른 전혀 어떤 거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진짜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따스한 감정을 한쪽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쪽에만 계시면, 안에만 계시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다면 AI를 빛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AI는 경청을 해줘요. 다만 판단이 없어요. 판단 없는 경청. 예를 들면 외로워요 그러면 외로우시군요. 오늘은 어떤 일로 외로우셨나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나를 혐오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내 배우자한테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네가 일을 잘 못해서 그랬지.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누군가에 꺼내기 두려운 분들은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벽 3시에 사실 새벽 3시엔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새벽 3시에 외롭고 힘들 때 누구한테 전화해요?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을 때, 이럴 때 AI는 거기에 있고 또 어떨까요? 거부감 없이 받아줘요. 너무 좋죠? 거기다가 연습할 수 있어요. 나 불안해요. 내가 뭔가 뭐 얘기를 하는 게 불안한 분도 당연히 계시죠. 누구나 다 개인 간의 연결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저는 20대 때 늘 두려워요. 딴 사람이 얘기할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이거. 그때 연습할 수 있는 AI는 거부감 없이 나를 받아주면 그런 거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연습으로서의 AI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둠입니다. AI가 절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엄 교수님 그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진정한 상호성, 진정한 상호성, 즉 AI는 내가 없어도 존재하고요. 나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거나 함께 있어주기를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계는 근본적으로 내가 일방통행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짝사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는 영원히 다가오지 않아요. 말은 너무 좋은데요.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걸 성장시키는 거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 마찰이나 갈등이에요. 네, 이게 갈등 없는 조직이 큰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마찰이나 갈등이나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게 없다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발전할 수 없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AI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지속성 여부예요. 지금은 뭐 그록이나 클라우드나 챗GPT나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아까 얘기한 넷플리카라든지 캐릭터 AI 앱 같은 것도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나와 관계했던 사람이 갑자기 끊기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정리하면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렇다면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나? 인간 쪽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뭐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진정한 상호성이 결여된 것은 헌신, 상호성,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마찰, 이거 원동력인데 너무 싫은 거지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없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AI와의 관계는 사랑에 빠질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충분한 보완제, 대체제, 연습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거에 너무 몰두하지 않게 우리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매주 월요일, 금요일 부검을 하고요. 또 매일 보는 리뷰하는 게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과의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연결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끊긴 걸 의미하거든요.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제 손을 잡아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제 손을 잡아주는 휴먼 AI가 나오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내 눈을 바라볼 수 없어요. 휴먼 AI가 내 눈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밤새 걱정할 일이 없어요. AI도 걱정 모드로 해두면 되지 않나요? 언젠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라라와 태양에 제가 느낀 건데, 그렇지만 진정한 따뜻한 피가 흐르고 나를 걱정하고 가끔은 마찰과 갈등을 빚지만 나를 위해 누군가 있어주는 사람, 그게 사랑이라면 그건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그 인문대학에 가서 그 컨퍼런스 세미나를 들었으면 저 훨씬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안타깝게 저희 학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회 가서 발표해야 됐기 때문에 못 가서 제가 따로 공부를 했고, 혹시 나중에 또 그런 컨퍼런스가 있으면 제가 거기 가서 듣고 또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AI가 나의 친구가 될 수는 있죠. 필리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연결, 사랑,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셨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쯤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AI보다 훨씬 불완전하고 어쩔 땐 짜증나고 어쩔 땐 싫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는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